심지어 제가 5년 정도 지금 달러 투자를 했는데 단 1원도 잃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수익을 얻고 손실을 얻고 이걸 다 더해가지고 수익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단 한 번의 거래에서도 손실이 난 적이 없는 거예요. 지금까지 약간 환투자 그리고 주식투자 여기에서 분할 매수, 분할 매도 방법을 어떻게 잘 적용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또 그 여태까지 또 살아오신 과정 또 투자로 성공하신 과정 그런 부분들을 또 짚어보면 좋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관련해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뭐 한 평짜리 월세방에 살았던 적이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뭐 18년 동안 뭐 소위 말하는 그런 월급 노예 생활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이런 것들을 청산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무엇인지 궁금하거든요. 제가 뭐 강연이나 이런 거에서 마지막으로 드린 그건 이제 막 얘기를 하다가 결론으로 얘기하는 건데 제가 이제 여기는 이제 시간이 뭐 한계가 있으니까 결론을 그냥 바로 말씀을 드리면 유연한 사고라고 봐요. 오픈 마인드라고도 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달러 투자는 장기적인 관점에서만 하는 거라는 고정관념이 있었어요. 누구에게나.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 구조를 보니까 거래 수수료도 가장 싸고 그리고 환율이 변동성은 낮지만 잦아요. 이런 것들을 보고 고정관념을 깨뜨린 거죠. 이걸로 단기 트레이딩을 해서 복리의 수익을 횟수로 만들어내면 어떨까? 그걸 했더니 되는 거예요. 심지어 제가 5년 정도 지금 달러 투자를 했는데 단 1원도 잃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수익을 얻고 손실을 얻고 이걸 다 더해가지고 수익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단 한 번의 거래에서도 손실이 난 적이 없는 거예요. 이런 구조를 만들 수 있었던 거는 제가 고정관념을 일단 깨고 유연한 사고로 이걸 접근했기 때문인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가 그랬던 방법, 비결이라고 뭐 해야 되나 싶기는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고정된 관점에서 벗어나서 좀 오픈된 마인드로 세상을 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아마 여기 밑에 댓글로 지금 말도 안 된다 이런 얘기들이 뭐 제가 많이 당해봐서 알아요. 이런 것들 달릴 거예요. 그런데 한번 해보세요. 제가 심지어는 한 1달러를 한번 사고 팔아보세요라는 얘기까지 해봐요. 아니 해보지도 않고 왜 안 된다라고 하는지. 뭐 제 블로그에 지금 제가 어저께 올린 글 하나가 수익을 인증한 사람들의 어떤 그 댓글들을 다 모아놓은 거를 하나 올려놨거든요. 그 밑에 또 달렸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방식으로 투자를 해서 현금으로 막 어마어마하게 만들어낸 사람들이 그렇게 수없이 많은데도 해보지도 않은 분들은 고정관념에 사로잡혀서 저건 말도 안 돼. 거짓말이야. 사기꾼이야. 뭐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1달러를 사고 팔아서 손실이 나봤자 한 몇십 원, 몇 원 정도 수준일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1달러만 한번 사고 팔아 보시라는 거예요. 일단 시작이 중요하다. 그런 말씀이 중요하고 또 뭐 남들이 뭐 해서 잘 됐다. 근데 그걸 생활경을 끼고 보는 것보다도 일단은 내가 뭐 도전해보고 정말 뭐 1달러 없어져봤자 해보고 나서 욕을 해보시라는 거죠. 1달러 없어져봤자 내 인생이 뭐 크게 달라지지 않거든요. 한 100달러 없어져도 맞아요. 괜찮아요. 100달러를 1달러씩 나눠갖고 100번 분할 매수 매도해도 인생을 달라질 건 없을 맞습니다. 거예요. 꼭 실천을 해보시길 바라고 그리고 부자는 돈을 써도 돈이 늘어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무슨 의미인지 궁금합니다. 제가 사례 하나를 말씀드리면 이게 돈이 소비를 하는 돈도 있고 투자되는 돈도 있어요. 근데 이제 보통의 사람들은 소비를 많이 하는데 돈이 좀 자산이 있는 사람들은 투자 쪽에 더 관심을 갖죠. 근데 제가 이제 이런 개념에서 하나 이제 사례로 말씀을 드리는 게 제가 한 3년 전 정도에 경제적 자유를 얻고 나서 그러니까 시간이 많아지니까 놀러 갈 시간도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좀 가까운데 운전하기 또 귀찮으니까 강화도 쪽에 캠핑 같은 거를 다니면 참 재밌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캠핑을 하려고 했는데 제가 아이가 4명이나 돼요. 그리고 어머니 아버지도 같이 놀러 가요. 뭐 거의 8명이 이제 움직이다 보니까 캠핑 뭐 이렇게 사이트라고 하죠. 그걸 2개 빌려야 되고 비용이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그리고 한번 가면은 막 2박 정도를 해야지 뭐 이상하게 시간을 갖다가 만들어 가지고 12시 이후에 이렇게 나오게 되면은 2박을 이렇게 지불해야 되고 막 이렇게 또 강화도가 비싸요. 가깝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그렇다고 이제 돈을 막 쓸 수는 없으니까 그건 이제 소비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하다가 캠핑장을 그냥 사야겠다라고 생각했어요. 스케일이 다른데. 진짜 캠핑장을 산 건 아니고 땅을 보러 가기 시작했어요. 주말마다 거기에 제가 생각한 캠핑장의 개념은 이거였어요. 그냥 땅이 있으면 거기 텐트 치면 그게 캠핑장이지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제가 한 200평 정도 되는 땅을 발견을 해서 그걸 샀어요.
그걸 산 거는 투자죠. 그쵸. 소비가 아니잖아요. 네네. 근데 그걸 사면서 저는 이제 부동산 투자는 풀레버리지라고 항상 얘기를 하는데, 레버리지를 많이 일으켜가지고 제가 그 이자를 내야 되잖아요. 그 이자를 내는 돈하고 제가 만약에 한 달 동안 한 두세 번 정도 캠핑을 가는 돈하고 비슷했어요. 비용은. 예. 그러니까 저는 캠핑 갈 돈을, 소비할 돈을 이자를 내는 비용으로 투자를 해놓고 이렇게 바꾼 거죠. 그렇게 했더니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은 제가 땅을 사고 나서 며칠 지나니까 갑자기 포크레인 한 대가 이제 우리 집 쪽으로 쫙 오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뭐 하시는 거예요? 막 땅을 파요. 예, 길이 난대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그 3년 전에 산 땅이 지금 한 2배 정도 됐어요. 네. 그러니까 캠핑 비용 다 제외하고 이자 비용 제외하고 자산은 이제 더 늘어난 구조가 된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제가 돈을 쓸 때도 소비가 아닌 어떤 자산을 사는 포르쉐를 사지 말고 포르쉐 주식을 사라는 말씀인 거예요. 예, 이제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드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좀 궁금한 게 부동산은 그렇다면 전체 자산의 한 몇 퍼센트 정도 두고 계세요? 저는 좀 많은 편이기는 한데 80% 정도 차지해요. 예. 그래가지고 제가 사실은 이렇게 달러 투자하고 이게 여러 우물을 만든 이유가 부동산이라는 거 하나의 우물이 너무 크게 있고 또 심지어 우물에서 돈도 안 나와요. 제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들이 다 이제 수익형 부동산이 아니었었어요. 근데 지금은 제가 건물도 있고 아파트도 있는데 그것들은 이제 전세 개념이었다가 다 월세로 지금 바꾸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지금 어저께도 제 건물 전체 통임대로 내놨고 아파트도 리모델링해서 내놨어요. 근데 이게 이제 나중에 이제 월세 수익으로 들어오겠죠. 근데 그 전에 제가 이제 현금 흐름이 없었을 때, 부족했을 때는 돈이 그냥 나가는 구조였어요. 그래서 80% 정도의 이 부동산을 현금이 나오는 걸로 지금 바꾸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 전에는 돈 나올 구석이 없었어요. 월급 외에는. 그리고 제가 회사를 그만두면 이제 월급이 끊기니까 네. 우물이 메말라 버리겠죠. 그래서 제가 주식으로도 돈을, 현금 흐름이 나오게, 그리고 뭐 달러로도 나오게 이렇게 계속 세팅하다 보니까 지금 이런 상황이 되었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그때 느꼈던 게 80%에 달하는 그 부동산 자산이 늘어난 건 자산이 증식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자산이 증식된 걸로는 내가 먹고 살 돈은 없어요. 오히려 비용이 들어가요. 근데 현금 흐름은 그렇지 않죠. 현금 흐름을 내가 월급만큼 자본소득으로 얻거나 아까 말씀드렸던 노동 투자로 얻게 되면은 그게 바로 경제적 자유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막 자산 증식에만 너무 포커싱된 투자를 하시는데 그러지 마시고 자산 증식으로 한 10억 원 정도로 모으려면 엄청난 오랜 기간이 필요해요. 하지만 내가 월 300을 만드는 거는 블로그에서 한 50만 원 벌고 뭐 스마트 스토어에서 한 50만 원 벌고 달러로 한 100만 원은 거의 누구든지 벌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100만 원 정도 벌고 최근에 뭐 엔화 투자도 있겠죠. 거기서 한 50만 원 벌고 또 주식 배당으로도 한 50만 원 벌고 이걸 모으면 300만 원을 뭐 단시간에도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경제적 자유를 앞당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자산을 10억 모아야겠다, 20억 모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현금 흐름을 내 월급 이상으로 한번 만들어 보자라는 계획도 한번 세워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끝까지 이제 한 우물만 하면은 한 우물만 가져갈 것이고, 그래도 투자 관점에서 여러 가지 우물 파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끝으로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제 오늘 그 여러 우물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나씩 해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처음에는 막막하실 거예요. 근데 이걸 이제 여러 우물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제 첫 삽이라고 하죠. 삽을 이제 떠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뭐, 좋은 얘기고 뭐 잘한 얘기다라고 이렇게 듣기만 하지 마시고, 아까 제가 1달러라도 사고 팔아보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제 블로그를 와서 한번 보셔도 되고,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투자하나. 거기 보면 저 오늘 뭐 엔화 투자해갖고 5,000원 벌었어요, 뭐 6,000원 벌었어요, 이런 것들은 막 세고 셌어요. 예, 그런 사람들의 댓글은 뭐 제가 그걸 조작하거나 할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예, 그 수많은 사람들을. 예, 그리고 안타깝게도 몇백만 원 벌었어요는 다 비밀 댓글로 저한테 올리세요. 이게 그렇겠죠.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뭐 지금 그래도 한 몇백만 원 수준의 수익을 인증하는 분들도 계시니까 그런 분들하고 또 대화도 나누면서 어떻게 이게 가능하느냐. 그래서 한번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네. 박성현 작가님 나오셔서 좋은 말씀 많이 주셨는데 딱 한마디로 요약을 하자면 경험을 해봐라. 그렇죠. 뭐 이게 될지 안 될지 그거는 사실 계속해서 생각한다 해서 그렇죠. 뭐 달라진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한번 경험을 해보시고 또 나를 위해서
또 나의 그런 뭐 소질이라든지 자질 이런 것들을 잘 개발을 하시고 여러 가지 우물을 파신다라고 한다면 경제적 자유를 또 이루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박성현 작가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